안녕하세요. 레이저 인필트레이션 인생은 잠입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버프를 많이 받아서 최근에 핫한 이브키를 들고 왔어요. 이브키 캐릭터 가이드 알려드리기 전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 메인 스폰서인 VX2457 모니터 시리즈 많이 사용해주면 좋겠습니다. 인플렉이 전혀 없어서 가격도 싸고, 그리고 모니터도 스피커도 안에 들어있어서 따로 스피커를 또 장만하실 필요가 없어요. 많이 애용해주세요. 그럼 캐릭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브키 캐릭터 가이드를 찾아왔는데요. 자, 제가 좋아하는 10번 컬러와 함께 캐릭터가 좀 예쁘게 바뀌었죠. 시즌 1 때도 그랬지만, 자, 일단 캐릭터가 굉장히 테크니컬하고 어렵고 다루기 난이도가 최상인 것 같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재밌는 보장이에요. 안정성도 좀 없는 편인데 방어도 좀 약한 편이고요. 하지만 공격 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절대 막을 수 없는 폭탄 셋업, 그리고 6개 주어지는 수리검을 이용한 견제와 다양한 셋업 상황, 그리고 빠른 걸음 속도로 이동한 견제전과 순식간에 파고 들어가는 그 능력, 그리고 중안개 달리기를 이용한 순간적인 접근 등등이 정말 재미있는 캐릭터로 만듭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일단 걸음 속도가 매우 빠른데 뒷걸음보다 앞걸음이 진짜 빨라요. 그래서 상대한테 순식간에 접근해서 잡기랑 이번에 새롭게 버프된 뭐 중킥, 약킥, 약펀치, 타겟 콤보, 그리고 수리검, 이번에 또 버프된 수리검 충전 등등 이용해서 화끈한 스피드로 상대방을 농락하는 캐릭터예요. 또 콤보를 이렇게 이어주다가 콤보 하는 척 하다가 자리를 바꿔서 역가드 패턴도 있고요. 이렇게 또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앞걸음이 빠르고 뒷걸음이 조금 느리기 때문에 순식간에 앞으로 갔다가 뒤로 빠지는 쉬미가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쉬미에서 이어질 만한 기술이 히트 확인할 만한 기술은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중킥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자, 우선 서서 약펀치 3프레임이에요. 거기다가 약펀치, 중펀치, 강펀치에 이 타겟 콤보, 이 타겟 콤보 하나 때문에 약펀치가 엄청난 S급 기본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로 약펀치, 중펀치, 타겟까지 해놓고 맞으면 히트 확인해서 강펀치까지 눌러놓고 히트하지 않으면 약킥으로 빠지는 이 타겟 콤보를 시작하는 시동기기도 하고요. 그냥 짤짤 워르겐 같은 것도 되고요. 정말 좋은 기술이에요. 예전에는 카운터 히트가 나면 서서 중킥이 들어갔지만 서서 중킥이 1프레임 발동이 좀 느려지는 관계로 이제 그냥 중펀치나 약킥 정도로 이제 카운터를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자 약펀치, 여기가 리치가 좀 길고요. 약펀치보다 이게 좀 더 길죠. 그리고 좋은 점은 수리검이 원래 약공격에서 안 맞습니다만 안자 약펀치에서 맞아요. 그래서 이 점은 뭐냐, 안자 약펀치에서 EX 쿠나이가 들어간다 라는 점이죠. 이렇게 주입을 해두면 좋습니다. 가까이에서. 아니면 여기서는 수리검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단부로 시작해서 하단 약킥, 하단 약펀치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콤보의 마무리용으로 써주시거나 셋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중펀치, 상대한테 맞추고 나서 약킥이 연속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간단한 마무리, 또는 여기서 안개 달리기로 캔슬, 약으로 캔슬해서 정가드, 여러가지 패턴을 만들고 이득을 가져가는 연계로 좋아요. 주로 중펀치, 약, V스킬 정도로 상대방의 연계를 끊어내는 용도도 있고요. 안자 중펀치 좋습니다. 일단 리치가 길고요. 리치가 좀 더 길죠, 중펀치보다 딱 봐도. 그래서 주로 안자 중펀치에서 쉬미하는 척하면서 뒤로 빠졌다가 이렇게 중안개 달리기를 많이 써요. 그러면 순식간에 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안개 달리기 타겟, 히트 확인, 맞으면은 또 수리검이나 여러가지 콤보로 가드되면 약킥으로 마무리, 이렇게 안정적인 연계를 이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리치가 길고 또 트리거 때 되게 무서워져요. 트리거 있으면 써놓은 다음에 자, 안자 중펀 수리검 이거 써놓고 히트 확인, 그 다음에 폭탄 콤보, 이게 이제 트리거를 켜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리고 강펀치, 리치가 깁니다. 막히면 마이너스가 있긴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수리검 던져줘서 틈을 없애는 데도 좋고요. 데미지도 괜찮고요. 주로 타겟 콤보의 마무리로 쓰거나 단독으로 쓰는 데도 좀 도움이 돼요. 이 상태에서 상대방이 기본기 허쳤다 그러면은 이렇게 수리검 날리기, 데미지는 80으로 안자 강펀치보다 10이 낮지만 이제 콤보를 상대방이 뭐 기절을 했거나 틈을 많이 줬을 때는 안자 강펀치로 좀 더 데미지를 주는 게 좋습니다. 그 안자 강펀치는 대공기로 활약해요. 상대방을 뛰게 만들어 놓고 지속이 길어요. 약간 일찍 써도 맞습니다. 이렇게 안개 달리기, 약 안개 달리기 이용해서 상대방과의 자리를 바꾸고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약간 캔슬 때 조금 늦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쓰면 역가드지만 멀리서 조금 늦게 쓰면 정가드가 됩니다. 이런 것도 자기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약킥. 아주 좋은 게 있어요. 일단 리치가 엄청 길어요. 4프레임에다가 리치가 긴데 뭐 류의 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 느낌? 좋은 거는 때렸을 때 상대한테 이부키의 몸 중심이 앞으로 꽤 가기 때문에 꽤 멀리서 맞는 것 같은데 연속기로 히트를 잘 합니다. 보면 잘 히트하죠. 뇌타가 단독으로는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약킥을 히트시키고 나서 때리면 몸 중심이 앞으로 가는 건지 좀 더 쉽게 맞아요. 아쉽게도 수리검은 말씀드렸다시피 안 들어가고요. 안자 약킥도 좋아요. 하단으로 시작하는 콤보면서 이번에 하단 약펀치가 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하단 약펀치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수리검 콤보, 워링의 콤보 등등등등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단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점. 무엇보다 양 뇌타를 쓰고 이런 셋업이 있어요. 원래는 안자약킥, 서서약킥이 안 들어가지만 약 뇌타 대시해서 깔아두기 안자약킥, 서서약킥을 하면 콤보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무한 반복. 가드할 것 같으면 잡고 맞을 것 같으면 콤보하고 이런 돌고 도는 셋업이 또 만들어져요. 서서 중킥. 이번에 굉장히 버프를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약화점이라면요. 발동 5프레임에서 6프레임으로 좀 발동이 느려졌고요. 대신에 히트 시에 플러스 5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중펀치, 약킥 등등이 들어갑니다. 무난한 중중 콤보가 생겼어요. 당지 연결이. 여기서 이따가 설명드릴 강킥 카운터 히트 후에 예전에는 뭐 그냥 뭐 이런 정도밖에 못 때렸지만 이제는 대시에서 중킥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킥, 중펀, 워르겐. 다시 한번. 데미지 괜찮죠? 그냥 무난하게 쓰기. 그리고 막 예전처럼 좀 허둥댈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가드 시에도 이득이기 때문에 걸어가면서 막 중중중중 막 이렇게 눌러대고 이러다가 상대방 반항할 것 같으면 이렇게 눌러대고 한 이 정도까지 상대 가드를 시켜볼게요. 가드. 이런 연계도 좀 가능합니다. 이런 연계. 그리고 맞아서 플러스 5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점은요. 이부키의 CA가 5프레임 발동이기 때문에 맞는 거 히트 확인해서 강제 연결로 해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다가 게이지가 많다. 그러면 심의 한번 걸고 오케이 맞았네. 히트 확인해서 CA.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새로 생긴 연계예요. 이것 때문에 중킥 자체로 단발로 넣는 것도 되게 중요해졌어요. 약간 류의 중펀치 히트 확인, 강제 연결, 징공파동권이 약간 비슷해졌죠. 또는 이게 타겟 콤보로 이어지는 시동기이기 때문에 되게 여러 가지 면에서 중심으로 활약하는 기본기입니다. 안자 중킥. 이 게임의 대부분의 안자 중킥이 히트박스가 좀 모션보다 좀 짧아요. 이것도 좀 그렇죠. 보면은 분명 발을 때리고 있지만 그래픽상으로는 안 맞죠. 하지만 이 기술은 그래도 나름 길어요. 이 정도면 꽤 긴 편이에요. 캔이나 류거보다 좀 더 긴 것 같아요. 대신에 캔슬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막 연계를 하다가 거리가 벌어지면은 하단 가드를 풀고 뒤로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때 하단 중킥을 한 번씩 툭툭 찔러줘서 저 하얀 데미지를 한 번에 깎는 거죠. 그리고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갑자기 터트리고 이런 식으로 콤보. 이것도 좋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면서 쓴 다음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은근히 잘 맞습니다. 생각보다. 자, 그리고 서서강킥. 크러쉬 카운터 대응기죠. 그러면서 동시에 가끔 레버를 뒤로 하고 할 수 있는 좋은 대공기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크러쉬 카운터, 안자강킥, 서서강킥 모두 크러쉬 카운터 대응기입니다. 카운터가 나면은 예전엔 이렇게 썼지만 지금은 대시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중 콤보가 가능하다. 자, 그리고 안자강킥 크러쉬 카운터 나면은 뭐 이런 셋업들도 되고 매우 좋다. 안자강킥은 좀 안 닿는 거리에서 약간씩 후려주세요. 가드 당하면 이제 큰일 나거든요. 가드 당하면 무조건 반격받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점프 기본기들. 점프가 이번에 이부키가 점프 프레임이 2프레임 정도 줄었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들과 점프가 비슷해졌어요. 약간 붕 뜨는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공중 타겟 콤보들이 좀 전반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점프, 약펀치, 중펀치 등등은 좀 공대공으로 쓸만하고 강펀치는 공중 콤보의 시작으로 괜찮습니다. 또한 이따 설문들이 강안개 달리기에서 이렇게 일반 점프에서 안 되지만 강안개 달리기에서는 이렇게 2번 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미지를 좀 더 줄 수 있죠. 이렇게 점프 약킥, 그리고 점프 중킥은 아주 믿음직스러운
역가드 기본기입니다. 점프 중킥이 진짜 좋아요. 특히 이게 되게 잘 맞아줘요. 생각보다. 점프 강킥은 그냥 무난하게. 주로 많이 쓰게 되는 공중 타겟 콤보는 점프 약펀치 중킥, 정가드, 이건 역가드. 이렇게 자기가 어느 정도 타겟 콤보 이후에 셋업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꽤나 활용도가 많이 높아진 공중 타겟 콤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미지로 마무리해주고 싶다 싶으면 강펀치, 강킥 타겟 콤보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상대방이 낙법을 하든 안 하든 앞강킥을 깔아두면 좀 괜찮은 셋업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타겟 콤보로 설명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부키는 좀 설명할 게 많아지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약중강 이 펀치 연속기 타겟 콤보가 정말 좋아요. 데미지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지만 가장 좋은 거는 만약에 이렇게 무조건 2번까지 써주시고 맞았다 그러면 강펀치. 자, 랜덤 가드를 한번 시켜볼게요. 이렇게. 자, 약 중에서 약킥 마무리와 강펀 마무리 두 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한테 공격이 히트했다 그러면 강펀치로 히트 확인을 하는 거예요. 2번째까지 써놓고 이렇게 강펀치. 만약에 가드가 되면 약킥으로 마무리하세요. 왜냐면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가드가 되면은 캔슬도 안 되고 이렇게 맞았을 땐 캔슬이 되지만 캔슬이 안 되죠 지금은. 하지만 약킥으로 마무리하면은 마이너스가 굉장히 적고 확정 반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안개 달리기 하다가 가드 됐다. 주로 이렇게 상대방을 자리 바꾸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3프레임으로 시작하는 약펀치 타겟 콤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히트 확인을 해주고 가드 되면 약킥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히트 확인 좀 몇 번 해볼게요. 이렇게 가드 됐을 때만 약킥, 가드가 안 되고 맞았으면 수리검이나 뭐 다른 기술로 마무리. 그래서 이것과 이 두 개는 정말 중요한 타겟 콤보다 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 외에 중킥, 안제강킥, 서서강킥, 그냥 중킥 후에 안제강킥, 서서강킥 연타하고 있으면 알아서 나가요. 이 기술의 좋은 점은 후반부에 안개 달리기 시리즈로 캔슬이 됩니다. 약으로 써서 상대방을 압박하기, 중으로 쓰면은 마치 자리가 바뀌는 것 같지만 아쉽게도 자리는 바뀌지 않고 무조건 정가드입니다. 중으로 달리면은 약간 헷갈리게 할 수는 있는데 아는 사람들은 무조건 정가드로 막아요. 그래서 약, 중을 이렇게 섞었으면은 좀 헷갈리긴 해요. 하지만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은 뭔가 공격을 내밀어서 달려오는 이브키를 때릴 수가 있고요. 강안개 달리기를 써서 이렇게 역가드를 좀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어느 정도. 아니면 자기가 구석이다 그러면은 새로 생긴 기술로 도망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기술을 여기까지만 써놓으면은 상대방들이 주로 깜짝 놀라서 낙법을 못해요. 그래서 셋업을 좀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마무리했다 그럼 낙법을 못하죠. 이렇게 셋업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알려드릴 기술은 특수기인데요. 특수기들이 굉장히 많은 캐릭터죠. 레버 앞 중킥, 중단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중으로 뛰어서 차기 때문에 상대방의 잡기를 딱 피해버리고 재빨리 접근해서 중단을 써주면 맞추고 나서 플러스 3. 그래서 서서 약펀치가 연속기로 들어가요. 만약에 카운터가 났다 그러면은 아마도 제가 이건 중펀치가 들어가죠. 카운터가 안 났다 그러면 약펀치. 이게 공중으로 뜨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기 때문에 반응이 엄청나게 빠른 상대한테는 그렇게 안 먹힐 수 있지만 막혀도 뭐 확정 반격 같은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6 이상들의 마이너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중단기가 많은 스파5에서 발동이 매우 느리지만 어쨌건 간에 막히고 특정 반격을 받지 않는다라는 점은 되게 좋아요. 만약에 이게 구석기에서만 제가 타겟 콤보가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요. 구석에서 좀 노려보셔도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콤보가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콤보 데미지를 크게 노릴 수 있죠. 자, 그리고 앞강킥, 레버를 앞으로 하고 강킥인데 좀 틈이 들어서 이제 근접해서 가드 당하면 3프레임 이상의 기술을 맞게 됩니다만 끝에 가드 시키면 여전히 좋아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장풍을 피합니다. 다리 부분에 무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상대방 장풍을 피합니다. 이렇게요. 잘 피해주면 좋아요. 너무 늦게 쓰면 카운터 납니다. 너무 빨리 써도 카운터 납니다. 적당히. 최고는 여기서 상대방 손을 노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좀 더 공중에 멈춰있기 때문에 피하기 쉽고요. 크러쉬 카운터 대형기이기 때문에 맞으면 상대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만만한 게 강안개 달리기. 만약에 코앞에서 맞았다 그러면 이렇게 콤보가 들어가요.
코앞에서 콤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대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게이지를 좀 많이 소비하긴 하지만. 그리고 좋은 점은 기본적으로 이 기술도 공중에 빨리 뜨기 때문에 맞춰놓고 나서 재빨리 약간 늦게 잡기 풀기식으로 놓으면은 주로 카운터가 꽤 많이 나게 됩니다. 이후에 잡기를 할지 아니면 한 번 더 할지 약간 막장 이지가 가능해져요. 그리고 슬라이딩, 대각선 레버를 대각선 아래로 하고 슬라이드 중킥, 기본적으로 좋아진 기술인데 끝에 맞추면 콤보가 들어가게 변했고요. 좀 마이너스를 약간 줄였다는 거겠죠.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역시 장풍을 피하면서 다리 쪽을 가격하거나 끝에 가듯이 기계 톡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콤보가 들어가요. 이렇게요.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필살기 설명드릴게요. 자, 쿠나이 던지기. 기본적으로 이부키가 가지고 있는 6개의 수리검을 하나씩 던지는 기술인데 약, 중, 강에 따라서 거리가 변하고 강은 끝까지 가신다 보면 되는데 그래도 점프를 뛰면 당연히 안 닿아요. EX 버전은 좀 간단히 설명하면은 약 버튼과 중 버튼으로 가장 약한 세기, 약 버튼과 강 버튼으로 중간 강도의 세기, 그러니까 중과 강으로 가장 강한 강도의 세기 펀치 버튼을 눌러서 궤도를 조절한다. 이거 잘 익혀두셔야 돼요. 점프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궤도 조절이 되고요. 약중 강으로. EX도 똑같아요. 약중으로 이렇게. 아, 이거는 잠깐 똑같은 것 같네요. 이거는 궤도가 그냥 하나인 걸로. 완전 초조공까지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낮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점프를 예측해서 재빨리 쓰고 이렇게 콤보가 가능합니다. 콤보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펀치 버튼을 누르고 있다가 떼면 펀치 버튼의 세기에 따라서 수리검을 전탄 발사하는 수리검 전탄 발사가 있고요. 약 버튼으로 일자로 던지기, 그리고 중 버튼으로 약간 좀 세로로 던지기 형으로, 강 버튼으로 약간 대공용으로 던지기가 있는데 수리검이 몇 개 남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쓰면 무조건 던집니다. 남아있는 수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2개가 있든 3개가 있든 무조건 던져요. 이 기술 쓰면 무조건 수리검을 다 던지기 때문에 어떻게 1개 던지고 2개 던지고 조절은 안 됩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데 막 몇 개 있는데 막 콤보 막 이렇게 쓰다가 버튼 잘못해서 이렇게 떼가지고 다 날려버리는 상황이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에도 꽤 신경을 써야 되는 캐릭터다. 그리고 수리검 충전. 수리검을 충전하면 버튼을 누르고 있는 시간에 따라서 수리검을 몇 개 충전할지 자기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냥 버튼을 한 번만 누르고 떼면 바로 1개를 충전을 하고 이건 2개, 3개 이렇게 조절을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연습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제가 4개 충전해 보겠습니다. 되죠? 2개. 제가 좀 어렵지만 1개 모으고 5개 한번 모아 볼게요. 되죠?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1개, 2개, 3개. 되죠? 이걸 연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EX 버전이 추가돼서 게이지를 하나 쓰면서 재빨리 EX 버전을 사용하면 3개를 무조건 충전해 줍니다. 한 번 더 하면 또 6개겠죠, 당연히. 그리고 풀 차지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6개. 자, 일반 버전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엄청 오래 걸리죠? 하지만 EX는 좀 빨리 걸린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쓰고 재빨리 3개 정도 충전하거나 단발로 빨리 3개 충전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EX 워르겐에서 공중 EX 쿠나이가 캔슬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좋은 점은 쓰고 발사하고 3개 정도를 한 번에 충전할 수가 있어요. 이 점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 가만히 있으면 이부키가 이렇게 자세를 잡고 있다가 수리검을 하나 뽑아서 휙휙휙 멋있게 좀 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점도 수리검을 하나 충전시켜 줍니다. 지금이요. 충전되죠? 이렇게 뉴트럴 포즈에서 저런 멋있는 포즈가 나오고 충전이 되는데 별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위험하니까. 자, 그 다음 안개 달리기. 안개 달리기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은 스파4 때도 있었지만 그때는 좀 더 좋은 기술이 많았기 때문에 안개 달리기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하진 않았는데 약, 중 안개 달리기가 진짜 좋아졌어요. 구석이나 필드에서 셋업을 만드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약은 절대로 상대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 넘어가죠. 하지만 중은 거리 안에만 있으면 무조건 넘어가요. 거리 안에만 있으면. 거기다가 틈이 생각보다 적어요. 끝나고 나서. 공격하고 캔슬로 사용해주면 순간적으로 바뀌는 자리를 상대방들이 재빨리 반응을 못하고 잡기가 3프레임에서 5프레임으로 느려진 스파5이기 때문에 잡기 버튼 누르다가 3프레임 약펀치에 당하는 상대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맞으면 히트 확인. 그리고 만약에 뭐 콤보 같은 걸 넣었다. 여기서 약 안개 달리기. 그리고 중 안개 달리기. 이렇게 정역을 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구석이나 필드 어디에서나 다 활용되는 좋은 기술이고요. 강 안개 달리기는 좀 이제 점프를 희한한 궤도의 점프를 뛰어요. 약간 날아가는 느낌. 그래서 그냥 일반 점프보다 상대방의 점프 타임을 좀 더 흐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채공하는 시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기본기로 대공을 치려고 하다가 자꾸만 이부키의 점프공에 맞는 모습을 좀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수리공 캔슬 같은 걸 쓰면은 뒤 배경에 보이는 샴페인 쪽으로 착지하죠, 주로. 근데 그 전에 수리공을 캔슬해서 좀 일찍 착지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승용 타이밍도 흐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면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점프해서 이번에 새로 생긴 기술로 날아갈지, 아니면 수리검을 쏠지, 아니면 일반 수리검을 쏴서 기습을 할지, 그냥 날아가서 이렇게 점프 공격을 할지 여러 가지 섞어줄 수 있습니다. 트리키한 공격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그리고 뇌타. 약, 중, 강에 따라서 상대방과의 밀어나가는 거리가 멀어지고 데미지가 높아지는 기술인데, 주로 약을 사용해서 상대방의 거리를 좁히고 압박을 이어가는 데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데미지가 120, 110, 100이겠죠 아마 약은. 이렇게 데미지 차이가 좀 있긴 한데 그냥 약을 주로 써주는 게 좋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좀 구석에 있으면 그때는 그냥 무조건 강을 써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셋업에 따라서 이좀 EX 버전은 상대방과의 거리를 확 좁히면서 팔꿈치치기를 하는데 상대방의 장풍을 뚫어버립니다. 이렇게 장풍을 뚫죠. 그리고 이번에 버프를 받아서 1프레임부터 장풍 무적이 있기 때문에 장풍을 보자마자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바람배기, 워르겐처럼 보이지만 무적은 전혀 없고요. EX 버전만 무적이 있습니다. 약, 중, 강에 따라서 뭐 데미지가 바뀌지도 않는 것 같아요. 주로 데미지를 주려면 뇌타가 아니라 이걸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람배기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EX 워르겐에서 공중 EX 쿠나에 던지기가 발동이 됩니다. 수리검 전탄 3개 정도 모으고 이렇게 패턴도 가능하고요.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펀치 버튼을 누르고 있다가 전탄 던지는 수리검 전탄 던지기가 있잖아요. 킥 버튼을 누르고 있다 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공중 발동. 이건 약. 이건 중. 이건 강. 이렇게 공중 던지기가 있는데 이 기술의 좋은 점은 무엇이냐? 구석에서 이렇게 콤보가 된다는 거죠. 활용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돼요. 이런 콤보가 가능해집니다, 일단은. 그래서 구석에서 화려하게 싸우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데미지를 좀 높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적이 빠방하지만 역시 내려올 때 크러쉬 카운터에 맞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질러주셔야 돼요. 만약에 상대방이 가드를 다 한다 그러면 발동 안 됩니다. EX 쿠나이로 발동 안 돼요. 무조건 맞았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맞았을 때만. 그리고 새로운 특수기 중에 점프해서 킥 버튼 2개를 누르면은 날다람쥐처럼 날아가는 기술인데 역시 후방이나 그런 것은 안 되고 제자리와 전방에서만 가능하고, 원래 여기서 수리검 이런 것만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기본기를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해서 도망가는 데도 되게 좋고요. 주로 이부키들이 도망갈 때 여기서 중안개 달리기를 많이 썼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날아가면 잡기도 힘들죠. 여러 가지 재미있는 활용법이 많습니다. 자, 다음은 CA 설명해보죠. 화조풍월이라고 해서 새로 생긴 기술이고, 발동하면 슉 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물론 장풍을 뚫는 성능이 있고요. 대공으로도 사용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점프해서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려와서 가드를 하는 상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무조건 상대방이 뭔가 점프해서 누를 것 같다, 그때만 좀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기술의 좋은 점은 데미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일단 사용을 하면 이제 닌자답게 멋있는 인수를 하고 뭐 애니메이션 본 것 같은 기술을 쓰는데 데미지는 적당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하단 판정이라는 소리가 있었으나 보면 서서도 막아져요. 하단은 아닙니다. 하단이면 좀 너무 세다고 느끼나 봐요. 그리고 이 기술은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수리검 던져주는 거에서 쓰는 거나 중킥에서 연결하는 게 되게 굉장히 좋아요. 수리검을 써놓고 맞는 거 히트 확인해서 때리는 게 가능하거든요, 나름. 그래서 이쯤에서 맞았다, 이걸 연습해 두시면 좋아요. 여기서 약중강을 섞어서 오케이, 이거를 가드를 랜덤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히트 확인을 하면 꽤 괜찮아요.
취미 도중에 아까 말한 중킥을 히트하게 해서 때리는 것도 괜찮고요. 화조풍월은 기본적으로 연속기에 마무리 쓸 때는 이렇게 강안개 달리기에서 재빨리 써주는 게 제일 괜찮습니다. CA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크게 할 말이 없고요. V 트리거, V 스킬로 좀 넘어가죠. 자, V 스킬. 상대방의 장풍을 지워버리는 속성에 기타는 하나 날리는데 한번 보죠. 이렇게 장풍을 지웁니다. 던지고 이게 장풍을 지우면은 V 게이지가 차는지는 모르겠네요. 안 차네요. 그냥 타격기로 맞춰야만 차나 봅니다. 자, 상대방한테 맞췄을 때만 차는 걸로 알고 있고 버튼을 누르고 있음으로써 데미지를 좀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자, 가드 랜덤 말고 60 데미지, 최대한 모은 거는 80 데미지인데 이 기술의 좋은 점은 몸을 살짝 이렇게 뒤로 빼기 때문에 상대방 공격을 피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가드 이렇게 상대방 공격을 피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맞아요. 자, 닿죠? 가드에도 닿죠? 하지만 이렇게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공격을 피하면서 쓰는 용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트리거 캔슬 같은 것도 되니까 여러 가지 연결을 만들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구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셋업도 있긴 해요. 이런 식으로 셋업이 있어요. 그리고 V 리버설, 레버를 앞으로 하면서 펀치 버튼인데 이 기술의 좋은 점은 상대방이 가드 했을 때 거리가 벌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거리가 벌어지죠. 그래서 위기 탈출력으로 되게 좋아요. 무조건 이 정도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V 리버설을 써놓고도 한 이 정도 거리가 나오면은 대부분 V 리버설은 가드되면은 불리함을 안고 가기 때문에 거리가 벌어졌을 때 이브키를 멀리 이렇게 떨어뜨려줘서 위기 탈출할 때 되게 좋게 만들어줘요. 발동은 좀 느리지만. 자, 그 다음에 트리거 정말 중요합니다. 폭탄을 하나 던지는데 처음에는 폭탄을 던질 때 이렇게 암전이 있습니다만 두 번째 걸 던질 때는 암전이 없어요. 이렇게 그냥 던져요. 이 점을 주의하셔서 셋업을 만드는데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버를 중립으로 하고 던지면 폭탄이 빨리 터지고요. 레버를 뒤로 하고 던지면 조금 늦게 터져요. 레버를 앞으로 하고 던지면 정말 늦게 터집니다. 그래서 이때 열심히 수리검을 던지고 수리검도 채우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던진 폭탄은 이렇게 치면서 공놀이 할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뭐 재밌는 영상 많이 나왔죠? 뭐 이런 거 던지고 이런 거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이렇게 어쨌건 간에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거는 이제 뒤로 제쳐두고 주로 셋업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써서는 별로 의미가 없고 좀 기본기 또는 필살기에서 캔슬이 되는데 필살기 주로 수리검에서 캔슬을 하게 될 거예요. EX 수리검 또는 노멀 수리검 또는 서서 약펀치, 앉아 중킥,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서서 약킥 등등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어요. 자, 주로 이렇게 셋업을 해놓고 콤보를 넣고 그 다음에 저렇게 폭탄이 맞고 그 후에 셋업을 또 한 번 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유명한 셋업이 이거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안개 달리기로 역가드 또 약으로 하면 정가드 이런 식으로 셋업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자신만의 셋업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구석에서는 일단 이런 셋업이 있습니다. 네타 일어난 상대한테 뒤잡기를 하면은 맞고 만약에 낙법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잡기 슬라이딩 올라 중단 저건 앉아서 안 막아져요. 이런 식으로 셋업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셋업을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별별 셋업이 다 있습니다. 진짜 이것도 올라 중단 이런 식으로 별별게 다 있으니까 자신만의 획기적인 셋업 영상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건 낙법 불가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 가지 셋업을 폭탄을 이용해서 시간차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캐릭터는 굉장히 빠른 기동력을 이용하고 트리거가 찼을 때 안 보이는 셋업을 이용해서 순간적인 데미지를 주는 테크니컬한 캐릭터인데 이번에 버프도 많이 받았고 체력 버프, 점프 버프, 기본기 이득 버프 뭐 여러 가지로 수리검도 좀 충전 시간이 빨라진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닌자의 트리키한 면을 이용해서 화려한 싸움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추천드릴 만한 캐릭터입니다. 온라인에서 열심히 연습하셔서 이제 재밌는 게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브키 가이드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